엔트리로 배우는 수학 이번 시간에는 구구단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선생님이 내는 구구단 문제를 맞추는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작위로 문제를 생성하는 원리를 알게 될 건데요. 무작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랜덤, 어떤 규칙 없이 뽑히는 거, 랜덤을 말하는 겁니다. 구구단 게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선생님이 말을 하죠.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8 곱하기 9는 8, 9, 72니까요.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 7, 14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문제를 계속 냅니다. 14 66 만약에 틀린 답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35 오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는 구구단 맞추기 프로그램 게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블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블럭은 신호를 주고받는 블럭,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배웠던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하는 선택, 그 다음에 뭐와 뭐가 같으면, 요거 지금 다 배운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그리고 말과 말을 합치는, 그 다음 어떤 말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블럭, 대답 블럭, 묻고 대답 기다리기에 의해 입력받은 값입니다. 변수값, 선택된 변수에 저장된 값입니다. 변수를 뭐로 정하기, 이거는 선택한 변수의 값을 여러분이 입력한 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럭을 사용하면. 무작위 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볼 건데요. 컴퓨터는 같은 확률로 수를 무작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수를 활용해서 오브젝트가 등장하는 시간이나 위치를 무작위로 정해질 수도 있고, 오브젝트의 모양이나 소리와 같은 것들을 무작위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뭐부터 뭐뭐 사이에 무작위 수 블럭을 사용하면 지정한 범위 사이에 무작위 수를 뽑아냅니다. 이 범위를 자연수로 지정하면 자연수만 뽑아내고, 소수로 지정하면 소수로 뽑아냅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0.1, 2 이런 수를 말하는 거죠. 자연수는 그냥 1부터 쭉 더해지는 1, 2, 3 이렇게 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신호 보내기를 오늘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으면 안녕을 말하기, 이렇게 코드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블록 꾸러미에서 속성을 클릭하고 신호를 클릭해서 신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호라는 것은 어느 특정 순간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오브젝트가 해당 신호를 받으면 어떤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위와 같은 경우에 시작하기를 누르면 2초를 기다리고 신호 1을 보내서 신호 1을 받은 오브젝트가 안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블럭은 신호 보내기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호 보내기 블럭은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다른 블럭을 실행하고,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은 신호를 보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은 모든 블록들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이건 바로 진행하고. 작품을 만들 때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작품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변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변수는 우리가 세 가지로 설정할 건데요. 구구단의 단과 수, 그리고 정답을 변수 3개로 설정합니다.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한다면 이게 5단이고요. 5 곱하기 4 이게 숫자가 되는 수.
그 다음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3가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작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필요한 오브젝트는 첫 번째 선생님, 두 번째 칠판 배경, 세 번째 텍스트 상자가 필요합니다. 변수는 3가지가 필요하고요. 이걸 기억하면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구구단 문제를 만들고 생성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생님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블록 코드를 만들어 봐야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내는 구구단 문제를 맞춰보세요를 어떤 3초 동안 말한 다음에 단을 몇부터 몇 가지의 수로 정해야 될까요? 몇 단부터 몇 단까지 있어요. 우리가 구구단 공부했을 때. 그렇죠. 2단부터 9단까지 사이에 무작위 수로 결정한다. 정하기. 그 다음에 수를 1은 1부터잖아요. 2, 9, 18 이렇게. 그래서 1부터 9까지 무작위 수로 정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구구단이 다 나오니까. 근데 뭐 여기서 2부터 9로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문제 좀 어렵게 내려고 나는 2부터 9까지 하겠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뭐 곱하기 뭐로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단 곱하기 수로 정해줘야겠죠. 이제 어떤 값이 나와줘야 되냐면요. 뭔가를 묻고 기다려야 됩니다. 대답을. 그죠? 뭔가를 묻고 대답을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이 뭘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뭐 곱하기 뭐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돼야 돼요. 뭐 곱하기 뭐. 단 곱하기 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와 뭐뭐를 합치기 블록을 사용해야 됩니다. 3 곱하기 5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 곱하기 5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도록 코드를 짜야 됩니다. 문장으로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3 곱하기 5 이렇게 문장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뭐뭐와 뭐뭐를 합치기 블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까 여기가 단이라고 말했고요. 여기가 수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단과 수를 합치게 되면 그냥 단과 수만 합치게 되면 이 곱셈이 중간에 붕 뜨잖아요. 곱셈을 대사에 안 나오고 3, 5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요 안에다가 끌어와서 곱셈과 수를 합치기를 한 번 더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그럼 단과 곱셈과 수를 합치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기를 실제로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겠지만 요 블럭 단과 수를 합치기 하나를 요 안에 더 넣어줘서 대사를 만들고 그 대사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를 코드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과 칠판, 텍스트라는 건 이제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과 글자 오브젝트가 서로 이제 응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만일이라는 이제 블럭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답 값이 대답과 같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블럭을 끌고 와야 되죠. 뭐뭐와 뭐가 같다면 정답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다. 아니면 오답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다.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걸까요? 바로 칠판에 있는 글자
글자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상자를 하나 만들어 두고 우리가 안 보이게 해놓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클릭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고 신호를 받는 거죠. 정답 신호를 받으면 모양이 나와라.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 하면 정답입니다라고 글을 써라. 1초 기다리고 다시 사라진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요. 만약에 오답이라면 모양을 보여라. 오답입니다. 뭐 오답이란 말이 어려우면 뭐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하고 1초 기다리고 모양을 숨겨지도록 합니다. 자, 화면에서 대답창, 변수창들을 숨겨줘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변수들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요쯤에 대답창도 이렇게 나오고 요게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배경을 클릭하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답, 숨기기, 변수 3개를 모두 숨기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생님을 클릭해서 코드 정리를 해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내는 구구단을 맞춰보세요. 3초 말하기.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기로 씌워주고요. 단을 2부터 9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하기. 수도 뭐 1부터 해도 됩니다. 2일은 2도 있으니까요. 수를 2부터 9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한다. 정답은 단 곱하기 수로 정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과 곱셈과 수의 값을 합치기를 묻고 기다린다. 이 부분이 하나가 이 블럭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x와 수의 값을 합치기가 들어 있고요. 다시 한번 단과 이 x와 수의 값을 합치기가 다시 한번 합쳐진 겁니다. 만일 정답과 대답이 같다면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정답 신호 보내고 아니면 오답 신호 보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로 묶어줍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셔서 엔트리 접속하시고요. 만들기, 작품 만들기 클릭하셔서 오늘의 작품 구구단 게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눌러주시고요. 배경이 아까 교실이었잖아요. 칠판 이렇게 쳐보시면 칠판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칠판을 선택하시든 여러분 자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하나 더 뭐가 있었죠? 선생님. 뭐 남자 선생님으로 해도 되고 여자 선생님으로 해도 되고 자기 자유입니다. 선생님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선생님부터 우리가 코드를 짜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한쪽에 쓰셔야겠죠? 문제를 낼 거니까. 선생님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생김새 눌러주시고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끌고 오셔서 안녕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선생님이 내는 구구단 문제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몇 초 동안 말하게 할까요? 2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내는 구구단 문제를 맞춰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변수를 맨 처음에 지정해주고 시작해야겠죠? 속성에 가서 변수 맨 처음에 단 몇 단,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답 변수가 있었죠. 3가지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수, 단 변수를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블럭으로 가셔서 자료 누르고요. 정답을 뭐뭐로 정하기 돼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라 단을, 그죠? 계산으로 가시면 요 블럭이 있습니다. 0부터 10까지 무작위의 수 있죠? 무작위의 수. 여기다가 이제 2부터
9까지 무작위의 수로 정하기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그럼 단을 2부터 9까지의 무작위로 수로 정하기가 완성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뭘로 정해야 돼요? 수를 정해야 됩니다. 이제 수를 아까 같은 방법으로 무작위의 수 끌고 와서 2부터 9까지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1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1부터 하면 되죠. 1부터 9까지의 무작위로 수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넣어줍니다. 단과 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정할게요. 뭘 정해야 될까요? 정답을 정해야죠.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줄 거냐? 단과 수를 곱한 애로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눌러서 곱셈을 끌고 와야 됩니다. 곱셈. 그리고 변수 끌고 와서 정답은 단과 수를 곱한 값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물어봐야 돼요. 문제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말할 수 있게 선생님이 문제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기다리기를 끌고 와야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뭐뭐와 뭐뭐를 합쳐서 말을 해야겠죠. 합쳐서 먼저 단과 곱셈 수잖아요. 여기 곱셈 수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끌고 오는 겁니다. 안녕과 엔트리를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곱셈 표시 알지요? 곱셈과 곱셈 표시와 변수에서 끌고 와서 수. 그럼 단 곱하기 수가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단과 곱셈 수의 값을 합치기가 됩니다. 요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단과 곱셈 수의 말을 예를 들어서 뭐 단이 3이면 3 곱하기 2는 이러고 물어보고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기다릴 때 만약 이제 흐름이 와야 돼요. 만약 뭐뭐라면 만약 아니라면 그죠? 뭐뭐가 뭐뭐 같다면 판단이 들어와야겠죠? 만약 정답이 대답과 같다면 문제를 내고 대답을 기다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한 정답이 대답과 같다면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정답이 대답과 같다면 칠판에다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야 돼요? 신호가 없잖아요. 여기서 신호를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속성으로 가서 신호 추가하는 거죠. 어떤 신호죠? 정답이라는 신호. 그 다음에 오답이라는 신호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신호가 나오죠. 여기에 정답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답과 대답이 같다면 정답이라는 신호를 텍스트 글상자에 보냅니다. 만약에 정답이 아니면 오답을 보냅니다. 이걸 붙여줘야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통째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블록 코딩은 완료된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선생님만 확인하면서 시작하기 눌러주세요. 14 이렇게 하면 16 계속 문제를 내지요. 지금 선생님은 완료가 된 겁니다.
정지하기 누르고요. 선생님만 완료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 정답입니다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는 막 단수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칠판으로 가볼까요? 칠판을 눌러주시고요. 칠판에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드렸죠. 칠판에는 숨기기가 나와야 됩니다. 숨기기. 칠판이 지저분하기 때문에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끌고 오시고요. 칠판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끌고 와주세요. 지금 여기 지저분하게 보이는 단수, 정답, 대답, 변수를 모두 숨겨야 됩니다. 변수, 정답 숨기기, 변수, 단 숨기기, 변수, 수 숨기기 보이죠? 그 다음에 대답 숨기기도 해주시면 실행을 하게 되면요 다 없어지게 되겠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상자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 봅시다.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글상자가 뜨게 됩니다. 보이죠? 요거를 블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에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신호를 받았을 때, 오답 신호를 받았을 때, 그래서 모양 보이기, 그때 모양이 보여져야 되고요. 글상자 여기 보이죠? 글상자를 눌러서 뭐라고 글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여기는 오답입니다. 라고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잠깐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를 활용해 주세요. 1초. 그 다음에 다시 모양이 사라지는, 글씨가 사라지는 형태로 코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코드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칠판부터 볼까요? 그 다음 선생님 글상자 무슨 문제가 발견됐나요? 맞습니다. 뒤에 글상자가 계속 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눈 모양을 눌러줘서 안 보이게 해줘야죠. 실행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문제를 바로바로 저거랑 겹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에게 가서 좀 기다리기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2초 정도 기다리기. 1초. 맨 아래에다가 그죠? 반복하는데 1초 기다렸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24. 자, 선생님이 늦게 문제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 20. 문제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선생님도 기다렸다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작위로 구구단을 말해주는가? 답을 입력했을 때 정답인지 오답인지 칠판에 표시가 되는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구구단 문제를 내주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작품을 발전시켜 봅시다 했는데요. 선생님은 두 번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거를 해봐도 되고요. 답안도 게시판에 함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전할 과제는요. 문제를 선생님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칠판에 문제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기, 코드를 어떻게 짤지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코드를 짜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한 걸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선생님 오브젝트에 짜여진 코드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생님이 내는 구구단을 맞춰보세요. 3초 동안 말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도 똑같고요. 요 부분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말풍선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칠판으로 문제가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신호를. 문제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답은 이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린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칠판에 있는 글씨가 문제라는 신호를 받으면 모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과 x와 수의 값을 합치기라고 글을 쓰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선생님이 물어봤던 부분이잖아요.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정답은을 묻고 기다리고 대답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똑같이 아까 텍스트에 똑같이 오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가고 텍스트에 이 부분만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나아가기.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칠판에서 문제가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블럭을 다 빼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지울 것은 지워 볼 건데요.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 세 개는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말을 하고 다는 2부터 9까지.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신호. 문제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문제 신호를 추가해 주시고 선생님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신호를 보내야 돼요. 문제 내라. 그죠? 그 다음에 말을 해야겠죠? 정답은 을 묻고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일단 여기서는 선생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저기 칠판에 갖다 붙여야 될 거예요. 이 코드는요, 복사를 해두고 칠판에 갖다 써야 돼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만일 정답 값이 대답과 같다면 정답 신호 보내고 이 부분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여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 줄게요. 똑같이. 달라진 부분은 문제 신호 보내기, 정답은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입니다. 글상자로 가겠습니다. 글상자에 가면 문제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글자가 나와야 되죠. 아까 선생님 오브젝트가 말했던 코드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뽑아내세요. 이건 버리고요. 칠판은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뭐뭐라고 글쓰기인데 요거라고 글을 써야겠죠. 아까 선생님은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답이 맞다면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 때문에 칠판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조금 옮겨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아니면 기다리기를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84, 32, 64 정답입니다. 정답은 10 정답입니다. 3, 2, 5 오답입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9단 게임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다소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자,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엔트리로 가셔서 공유하기, 작품 공유하기에 올리시고요. 들어가셔서 공유 눌러서 주소 복사해 주시고 이학습터에 게시판 엔트리 작품 제출하는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구단 게임 만들기 오늘도 열심히 잘했습니다.